안녕하세요. 화합미술의 이정아입니다. 오늘은 목파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요. 목파나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접하기는 좀 어려운 장르기는 하죠. 네,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따로 작업실이 있어야 되지만 다소 파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요 정도는 집에서 할 수 있게끔 간단한 단색 목파나를 한번 해볼게요.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리 때문에 멘트 까먹었어. 애기 안녕. 뭐 하나 구경 왔어 아가? 자, 칼날 사용 시 유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이 조각도를 쓰실 때에는 칼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왼손은 불편하시더라도 늘 항상 이 안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이쪽 방향으로. 특히 어린 친구분들 할 때 이것을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각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좀 솔직히 편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어차피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앞에서 막아주면은 조금 더 편리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넉넉 하다가 힘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를 팍 찍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을 다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늘 항상 파나는 힘들더라도 이 왼손은 이 안쪽에서 잡아주고 칼날이 바깥쪽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나가게끔 늘 항상 신경을 쓰셔서 조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렌. 얘는 문질문질해줄 때 쓰는 거고요. 자, 파나하면 롤러가 필요하는데 크크크 귀엽죠? 저한테 다른 롤러가 좀 있기는 한데 그건 제가 기름을 주로 쓰던 거라서 제가 지금은 먹을 쓸 거라 이게 수성과 유성이 좀 구분되게 소모품들을 좀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귀엽지만은 저는 그 아동용 롤러가 몇 개 굴러다니길래 이걸로 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전용지인 파브리아노에다가 잉킹을 해서 찍어야지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유성 잉크를 쓸 때 그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먹을 사용해서 이 단색 목파나를 한번 잉킹해서 찍어볼 거라서 그 먹하면 뭐니 해도 제일 궁합이 잘 맞는 종이인 화선지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지금 화선지 종류는 제가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 첫 장에 보이는 이 화선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선지라고 하는 가장 얇은 종류의 화선지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얘보다 좀 약간 두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장지라고도 하죠. 이게 수제종인데 상당히 두께가 두꺼워요. 어느 정도 일정 두께가 있는 괜찮은 좀 고급 화선지에 속하기 때문에 잉킹을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재단을 해놔야지 돼요. 미리 딱 재단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롤러질을 하고 바로 찍어낼 수 있게끔. 제일 첫 번째 거는 작품이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찍으시면 안 되고 첫 번째 거는 테스트 용지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내가 했을 당시 때 어딘가는 안 파내거나 뭔가 애매한 부분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초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찍어 본 다음에 고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조각도도 다시 준비를 하시고 크기는 미리 잘라 놓고 뭐 얘도 완벽하게 잘 나온다면은 하나의 에디션으로 갖고 있어도 되지만은 제일 첫 장은 이 목판에 먹이 먹는다고 하죠. 이렇게 흡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시면은 안 돼요. 깨끗하게 써야 되니까 쓸 종이만 딱 준비를 해놓고 주변에 물티슈라든가 면봉. 원래 이 바렌이 문디길 때 쓰는 거지만은 이 종이 재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너무 얇은 상태라서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헝겊도 준비했거든요. 헝겊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돈 주고 구태여 사는 거라기보다는 저도 지금 이거 헌옷인데 이걸 이렇게 좀 말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화산지를 쓰실 때는 거칠거칠한 면에 먹이 묻을 수 있게끔 잘 구분을 해 주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할 건지 한번 대충 배치를 보시고 옆에 딱 준비해 놓은 다음에 먹을 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롤러 할 때 제가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롤러질 할 때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할 때 묶게 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하시면은 안 돼요. 여기에서 롤러에 잉크가 묻어오게 하려면은 한쪽 방향으로 아래가 됐건 위가 됐건 한 방향으로만 롤러에 잉크를 골고루 묻혀주셔야지만 롤러에 잉크가 묻어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묻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묻히거나 하면은 도로 잉크가 걷어가요. 이 롤러에 묻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기도 한쪽 방향으로. 자, MDF라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얘가 좀 흡수율이 좋을까봐. 딱 봐도 지금 이 나무가 먹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종이로 아마 별로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걸 몇 번 반복을 해줘야지 나중에 2번, 3번 찍을 때
종이에 묻어 나오는 결과물이 더 많을 거예요. 이제 나의 까망이가 점점 까맣게 되어가고 있네요. 초파는 많이 묻혀주세요. 여기 주변이 지저분하면 나중에 종이에 엄청 많이 뭔가가 묻어요. 세로로 롤러를 해줬다면 나중에 가로로도, 그래야 골고루 묻혀지니까. 이 파나는 참 딱 찍고 나서 종이를 뒤집었을 때 어떻게 나올까 하는 그 두근두근 기대감이 너무 좋습니다. 다 쓰고 롤러는 꼭 이렇게 뒤집어서 놔 버릇하셔야지 되고요. 자, 짜란! 준비한 종이를 이용해서 화선지에 약간의 줄들이 있어서 그 줄의 맨 밑에 맞춰 보겠습니다. 종이를 놓을 때는 가운데에서 먼저 눌러주시고 십자 방향으로 이렇게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사선 가운데서 바깥으로, 준비해 놓은 천으로 가운데부터, 한 손은 꼭 종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바렌으로 해볼까요? 종이가 젖어서 찢어질까봐 좀 약간 우려스러워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드네요. 자꾸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 이게 어느 정도 됐나 궁금하다면 한꺼번에 확 종이를 떼지 마시고 위에가 보고 싶으시다면 밑에를 잡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역시 초판이라 지금 많은 먹을 MDF가 먹고 있어요. 이 나무 모판 자체가. 근데 몇 번 계속 찍다 보면은 이제 진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 부분은 안 뒤집어 봐도 지금 상당히 되게 안 묻어져 있는 게 느껴져요. 여기는 이럴 때는 여기를 이렇게 살짝 놓고 아, 팔 아파. 여기 파야 되겠다. 아, 역시 MDF라서 이게 종이가 한번 얘가 물을 먹어버리니까 안 좋아하네. 이럴 줄 알았어. 첫 번째 화선지는 너무 얇아서 제가 물을 묻히지를 않았는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화선지는요, 제가 좀 물을 묻혀가지고 얘네들을 종이 자체를 약간 불린 다음에 인킹을 해서 찍어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화선지들은 두께가 있으니까 물을 좀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묻히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신문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분무기가 고장났어. 어떡해? 이거 뭐야. 너 왜 이래? 아이고. 엄마! 분무기 고장났어. 너무 번졌다. 내 롤러가 육안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골고루 잘 안 롤러가 역시나 별로 안 좋았던 거였네요. 오, 잘 나왔다. 역시 두께가 가장 두꺼운 화선지가 꽤 잘 나왔어요. 목판의 인킹 작업을 다 끝내고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의 결과물들을 얻어냈어요. 제가 총 찍어낸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 이렇게 처음 찍어놓은 종이도 있는데 이 첫 장은 작품에 포함시키기가 조금 애매한 게 처음 인킹을 했을 때 좀 수정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를 보기 위해서 찍고, 또 그리고 처음 첫 판 찍은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쁘고 선명하게 좀 잘 안 나와요. 흐리해요. 이게 보면은 물론 종이의 질도 좀 다르지만은 지금 제가 한 3번째 정도쯤부터 작품이 좀 괜찮아지기 시작을 해죠. 그래서 이 처음 종이는 에디션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요. 파나 사인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파나를 여러분들 이렇게 어디 작품 전시회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너무 요즘엔 재료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로 그린 건지, 분명히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데 파나 전시회 안에 있는 그림을 보신 적도 있으실 테고 너무 다양하실 거예요. 네, 석파나가 좀 이미지가 색연필화로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뭐 파나 종류가 실크스크린, 석파나, 그리고 동파나, 지금 저처럼 목파나,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이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서도 기법이 너무 다양하고 찍히는 이미지가 너무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 파나하고 일반 그림하고의 다른 점은 요 밑에 사인이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보통 파나에서는 에디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 장 찍기 정도? 네, 이게 총 제가 아까 숫자를 센 이유가 총 몇 장이 이 세상에 이 작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6분의 1이라고 쓴 거는 이 작품이 세상에 6장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찍었다라는 의미의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에디션 넘버이고요. 그 다음은 여기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요? 우리 까마귀를 한 거니까 제가 까마귀라고 이름을 써볼게요. 단순히 까마귀. 첫 장인데 물 조절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번졌네요. 이거는. 그리고 또 요 3번째에는 작가의 사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작품을 만든 연도 2020 이 정도로가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 에디션 넘버가 써 있고 작가의 사인과 이 제목이 적혀져 있는 이런 것들은 아, 이게 파나 작품이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 장만 써주는 게 아니라 총 6장에 다 써주는 거예요. 넘버는 바뀝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6분의 2고요. 세상에 6장이 있고 그 중에 2번째 찍은 작품이고요. 그래서 에디션을 찍고 나서도 이걸 헷갈리게 막 순서를 뒤집어 놓거나 섞어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첫 번째 찍은 거는 순서대로 그 위에 2번째, 3번째, 4번째 차곡차곡 쌓이게 둔다둔가 자기가 잘 알아볼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하면서 쓰셔야지 에디션 넘버를 쓰실 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인까지 다 끝내놓고 작품을 선물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작품을 받으신 분들이 파나 액자에 맞게끔 격에 맞게끔 파나 액자는 여기가 1cm가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하여튼간 액자집에 가져가셔가지고 파나 액자로 해주세요 하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일반 다른 그림 액자하고는 방법이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여기가 글씨가 보이게끔 액자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네 번째 하나에서도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2번째 찍힌 거 하고요. 4번째 찍힌 게 작품이 잘 나온 것 같네요. 이렇게 진하게 선명하게 잘 나와야
참 기분이 좋아요. 다음번에는 한번 다생목판화로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